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남 도민들은 경제와 복지, 정치, 일자리 등의 희망찬 기대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진주 사천의 항공국가산단과 밀양의 나노융합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제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어 세 개 국가산업단지가 동시에 출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조선산업 침체와 중형 조선소의 위기는 올해도 경남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 실업은 서민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복지의 안전망과 서민복지 정책의 강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맞이하게 되는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남의 민심 변화를 가늠한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 도민들의 희망을 담고 2018년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경남의 공통된 희망은 침체한 경제의 회복입니다. 그중에서도 경남 경제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조선 산업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추진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산업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의 주력 산업인 기계 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4월 항공국가산단이 승인을 받았고 5월 달에는 나노국가산단이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카이가 중심된 항공 MRO도 승인을 받아서 나름의 성과를 저희들이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이라든지 기계 산업이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계 제조업에서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조선 산업의 회복이 아직도 더뎌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 전망률을 약 2.9%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같은 경우는 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의 어려움으로 아마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수주 잔량도 169척으로 해서 약 10% 이상이 좀 줄어들었고, 기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의 전망의 호조로 인해 설비 투자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우리 돈에 있는 조선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계 산업은 또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올 한 해 우리 정부 정책이 확장형 재정 정책과 그리고 수출 호조 그리고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긴장 완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경제에 이제 활력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도가 그동안 미래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 산업 그리고 나노 산업 그리고 이제 국가 산단들이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어떤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국제 경기 회복에 거는 기대가 큰 반면 금리 인상과 불확실한 수출 전망 등 악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완만한 그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을 비롯한 지금 현재 수출 중심의 산업 경제를 가진 국가들의 환경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금리는 올해 한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두세 차례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별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 통상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죠. 2018년 또 파격 수준의 최저임금이 지금 현실화되는데
이어서 우리 또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이슈화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법인세 인상,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악재 연속입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그 수출 호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사실은 실물 경제와 좀 동떨어진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수출 호조는 반도체와 또 우리 석유화학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인데, 나머지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은 여전히 이제 침체 또는 회복 지면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와 그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이 장치 산업은 수출 그 호조에 따른 신규 인력의 그 유입 효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중화공업 중심의 우리 한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수가 좀 줄고 있는 상태죠. 이런 우리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것이 전 세계 지금 보는 우리 그 4차 산업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그 조치로 보입니다. 또 경남만큼 이게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그 높은 지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4차 산업은 우리가 제조업에다가 ICT를 입히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타 지역에 ICT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과 동시에 또 기업 중심의 그 R&D 센터 유치 또는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경남을 그 생산 기지뿐만 아니고 R&D 중심 지역으로 이제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것과 R&D를 그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융복합 또는 ICT 또 R&D는 과거에도 수없이 우리가 거론되어 왔지만은 이 모든 것을 그 동시에 준비해 나가야만이 기계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우리 그 창원이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적폐청산을 통한 경제 민주화에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노동계와 사회에 관련된 예를 들면 나라에 대한 예를 들면 요구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더디게만 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동계에서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2018년도에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의 공범인 재벌과 실제 계획 대상인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그리고 노조할 권리 정치, 적폐 청산,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와 사회 공성을 높이는 투쟁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지방 권력들이 재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일자리를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러한 방향에서 경남의 상공계가 대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회복 방안으로 경남 경제계는 신규 선박 수주를 최우선으로 꼽고 정부와 관련 업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그 선박 운항의 그 환경 기준 강화와 또 물류 증가 등으로서 이제 사실은 글로벌 수요가 차츰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수주가 지금 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는 들리지만은 그 회복이 실제로 우리 기업 경기로 반영되는 데는 최소 그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중소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를 비롯한 연간 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책이 그 마련돼야 합니다. 조선산업은 그 완성품의 대기업 한두 개만을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후방에서 이제 지원하는 관련 산업하고 또 하청 기업들의 그 공급 사슬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 수주 공백의 공포에서 이제 버텨온 조선 산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날 그 일감 절벽에서 공급 사슬이 붕괴가 안 돼야 됩니다. 물론 개별 기업들의 그 뼈를 박는 그런 자구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지만은 정부의 그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 2년 이상의 그 일감 절벽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국내 조선 산업이 불황이 있은 것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양 플랜트 사업에 또 그중에 설계 능력이 부족했는데 따른 예상 수익률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계 또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조선산업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남의 조선산업은 전체 31조 원 규모의 한 2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보면 경남의 조선산업이 거의 50% 정도가 몰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경남은 조선산업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산업지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서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까지도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 한 명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에 정규직 한 명이 현장을 떠났을 경우에 비정규직은 거의 4명 정도가 예를 들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산업을 떠난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설 수 있는 구조나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SBS 조선 지역에 있는 그리고 성동조선을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SBS 조선 또한도 지금 이제 우리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줄기도 했고 뭐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또한 결국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 실제적인 조선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실제 조선 산업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첫 발걸음일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조선 산업에서 종사했던 예를 들면 정규직 노동자들 예를 들면 이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조선 산업 또한 역시 마찬가지 계속 어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선업 회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복세를 조금은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제 조선해양 전문지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사실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수주 잔량이 약 10% 정도 169척 정도로 되고 1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돈에 있는 중소조선업들이 RG의 어떤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 금융기관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뭐 세제 지원, 그다음에 수주 지원, 금융 지원, RG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중소조선업 조선 기업체가 수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들이 힘을 모아 나가고 특히 중소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RG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해 경남 도민들의 중대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가 서민경제 대책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이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금융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서민들이 많이 파산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뭐 햇살론이라든지 뭐 미소금융 등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약 2천억 정도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서민경제에서 느끼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공용 주차장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약 270억 정도 도비를 투입해서 전통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가장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식당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금융자원을 지난해 700억에서 올해는 1000억으로 늘렸고, 그리고 우리 보정도 1조 원 정도 규모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업부대가 성장까지 지원을 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서 소상공인도 창업과 그리고 성장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또 통상임금 등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소득 수준이 그 낮은 계층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소득 증대는 그 이제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그 선순환 구조가 하루 빨리 자리를 꼭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서민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꼭 예를 들면 여기서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예를 들면 정규직들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삶의 질 문제,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한 뭐 지자체, 경남도교육청까지 포함한 이런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그들에 대한 예를 들면 직접 고용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뭐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 또한 어렵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호주머니를 열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면 공연물에 불과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먼저 나서고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들이 예를 들면 일반 기업으로 같이 이어져서 실제 예를 들면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경남 경제계와 노동계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우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시급 7,530원으로의 인상은 당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이제 업무 효율을 높여가지고 가산임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이제 급여를 보전해주고 또 여가 시간을 우리가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사업주하고 또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은 현재 실상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 강도는 현 시스템을 유지한 채 임금만 대폭 상승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급여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급여를 보존해 줘야 하면 당연합니다만은 실제 고액 연봉에 해당됨에도 최저임금법을 앞세워 가지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그것도 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임금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공평하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원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 관련 조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조정안을 마련해서 기업 일선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7,530원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한 예를 들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라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경제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물가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 참고했을 때 최소한 예를 들면 1만 원, 월 치면 209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정도는 되어져야 실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해 적용되는 7,530원으로는 160만 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이 임금으로 실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7,530원에 대한 예를 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현장에서의 모습은 또 다른 행태로 추진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이제 그 사용자들과 그 노동자들이 이 고민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최저시급을 7,530원 올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회사의 실제적인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워진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상여금이라든지 임금 외에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급화 시켜서 예를 들면 최저시급에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들이 많이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예를 들면 됐을 경우에 현장의 그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요구했던 예를 들면 뭐 1만 원이 아니라 7,530원이 아니라 결국 그 수준에 기존에 있던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다시 준비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현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 예를 들면 나머지 다수의 예를 들면 노동자들도 같이 함께 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금년도에는 3조 원 정도 이렇게 풀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1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0인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했고 읍명동에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신청을 하면 읍명동에서 접수를 해서 이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마련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나름의 소상공인 정책으로서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1천억 정도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정도 1조 원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들도 나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약 4,500억 정도의 중소기업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 수 있도록 나름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도 예산 가운데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복지 쪽은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약 38% 정도 이렇게 지난해까지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41.5% 가까이 이제 보건복지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약 7조 2,8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건복지 예산이 약 3조 원 정도 될 정도로 복지의 비중이 상당히 정대한 이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 느끼는 복지 체감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이제 느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노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정책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노인을 고용해서 이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정도 고용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노인 일자리 약 3만 개를 저희들이 목표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0개 시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18개 시군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거 보호 시설이라든지 자립홈 지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올 한 해 동안 약 100억 원을 지원해서 약 1,300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산의료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산의료원을 서민 중심형 의료원으로 해서 마산의료원에 가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종합건강검진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그리고 요양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마산의료원을 서민 중심형 의료기관으로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계는 복지 문제는 일자리 마련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삶의 질의
그 향상을 위해서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일자리를 예를 들면 그대로 지키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예를 들면 나쁜 일자리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예를 들면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들을 많은 부분들 책임 있게 예를 들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해 지역이라든지 공단 지역이 많은 특히 이제 창원, 김해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지금 이제 좀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침해받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상담 전화와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실제적인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그리고 예를 들면 임금 체불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새해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들을 만드는데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환경들이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청년 일자리 위원회를 두어서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와 경남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는 예를 들면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인 이상인 출자 출연 기관장이 매년 해당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청년들을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그 정규직 고용에 대한 예를 들면 대표적 조례도 있습니다. 근데 경남 지역 관련돼서는 그런 지표조차도 제대로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를 들면 제대로 된 파악과 그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트랙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둬왔다고 보고 대학 졸업자를 위한 기업 트랙과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하이 트랙에 새해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사실은 가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도만의 이제 독창적인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 트랙과 하이 트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도내 대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이제 고용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같은 경우는 기업 트랙을 통해 가지고 약 한 890명 정도 고용이 되었고요. 하이트랙을 통해서도 약 350명 정도. 하이트랙은 고등학교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 트랙과 하이트랙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사실은 지원책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기업 트랙과 하이트랙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장려금이라든지 환경 개선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책을 정했고요. 이제 채용 장려금으로서는 뭐 1인당 50만 원 정도 약 10개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요. 채용 기업 환경 개선금도 한 기업당 1,500만 원 정도 해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인턴 사업들도 저희들이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있는 기업에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약 30명 정도 어학 지원이라는 이런 것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더 관광 분야라든지 우리 거암산을 중심으로 하는 항노화 산업이 체계적으로 되어서 이런 뭐 항노화 산업이든지 관광 산업 서비스 부분에 우리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 실업 못지않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노동계는 명퇴와 희망 퇴직 바람에 중장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자리를 갖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중장년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있는 일자리가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예를 들면 없어지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예를 들면 나쁜 일자리로 전략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공약한 희망퇴직 남용에 대한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고 정년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인생 3모작 지원 사업으로 마련한 재직 또는 전직과 재취업 그리고 은퇴 후에 대한 이런 3단계별 예를 들면 재취업 지원 제도들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이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정착화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상남도와 상공계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조선, 항공 분야 등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웅상공회의소에서는 경남 특화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설치된 경남 특화산업 인력지원센터는 고용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퇴직이나 또는 퇴직 예정자인 숙련된 인력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은 중장년층에 있는 조선업에 취직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희망센터를 통해서 지난해까지 약 6,300명의 재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항공산업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퇴직하는 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항공산업에 이렇게 재취직할 수 있게끔 그동안은 쭉 추진해 왔고요. 이제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기구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농촌의 어떤 일손 해결도 이제 하고 그리고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인들의 농기계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3위로 전락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경남 여성의 경력 단절과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라고 보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의 예를 들면 재계약 문제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9개월 이상의 예를 들면 계속 근로를 한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라는 계획들이 나오자 최근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7개월, 8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지자체의 정부의 예를 들면 감시 감독, 관리 역할들이 재속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렸던 여성 취업자들이 실제적인 경제 참여가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동네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2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이 사실은 국정과제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 여성 경력 단절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 신설을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취직을 했다가 어떤 출산이나 인원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업체라든지 여성을 통해서 이제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책으로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재취업을 하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약 55개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을 비롯해 광역, 기초의원까지 선출하게 됩니다. 경남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민심 변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2018년도 그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장 그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이 2014년도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금이 이제 야당이죠. 한국당이 우위를 점했는데 특히 이곳은 과거부터 보수 정당의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인데 올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그 한국당이 우위를 점하느냐 아니면 또 민주당이 새롭게 또 부상을 해가지고 또 그 선거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느냐 이걸 한번 유의 깊게 짚어볼 사항인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매우 높고 그다음에 그와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도도 항상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박빙의 승부가 그렇게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사항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또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심스러운 좀 전망이지만은 바른정당, 국민의정당이 현 그 민주당에 견제될 그러한 큰 세력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정당들의 색깔과 한국당의 후보자들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 여당에게 좀 다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군데도 유리하게 나오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이 후보자들이 과연 홍준표 후보와 함께 배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꽤 심각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홍, 그 갈등 이런 게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그다음에 전략공천을 갔을 때 기존의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긍정적인 그 전략공천이 완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는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속 시원하게 지금 후보자들이 이렇게 거론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 그 지금 많이 거론되는 후보자 중에서는 김해의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공민배 전 창원시장 정도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이고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문제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거를 조망해 보는 게 아무래도 좀 합리적인 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감 선거는 솔직히 이제 정당 공천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도 각 정당들이 이제 미는 후보는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생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도 갈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당에서 아마 이거를 그냥 그 아무리 공천과 관련이 없는 선거지만은 내팽개치지는 않을 것 같고 누군가 후보자를 아마 서포트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 보수 인사들 중에 또 과거에 또 국회의원을 지내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계에 있는 참신한 인사를 섭외를 하던 영입을 해가지고 박준 교육감과의 어떤 그 승부를 한번 그 기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안상수 시장이 바로 공천을 받기보다는 또 경선을 거치든 아니면 홍준표 지금 대표의 어떠한 일련의 리더십을 고려해 볼 때 전략 공천에 갈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내부 경쟁이 일단은 먼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당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제 문제가 관심이 있는데, 그 지금 아무리 그 대통령의 인지도가 높고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을 또 비교해 보면 그 마산의 하포구 해운구 지역은 또 대선에서 큰 표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산구, 의창구는 원래 공단 지역이고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표를 또 많이 얻었고, 그다음에 또 유의 깊게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뭐냐면 진해구입니다. 근데 진해구가 전통적으로 군인 가족들도 많고 보수 지형이 있는 곳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김해 시장 빼고는 전부 다 지금의 현 한국당에서 다 우위를 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번 선거를 전망을 해보자면 양산이라든지 김해 이런 지역에서는 훨씬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지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거제 선거입니다. 실제적으로 현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서 그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을 탈퇴하고 아마 민주당 후보로 나올지 무소속 후보로 나올지 그걸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불안과 연관이 있고 또 이런 게 일단 정부 시책이 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표심도 좀 갈라질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 그 지금 현 한국당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선거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게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진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중심 지역입니다. 특유의 그 역동성을 주된 역량으로서 여러 차례 또 경제 위기를 이겨낸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산업 생산이 멈추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그런 일념으로 경영자와 또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경남 상공회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다양한 업종과 또 고루 분포한 산업단지들이 소외받지 않고 상공회의소의 그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상공회의소를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힘없는 토론으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이 노력들을 긴급하게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도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질 좋은 일자리,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살만나는 일터를 만드는 이런 것이 앞장섰으면 좋겠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제 사기업으로도 이런 모범 사례들이 계속 전파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남 모두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경비 노동자들, 그리고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도 함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민주노총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우리 경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3개 국가 산단 중 2개 국가 산단이 승인을 받았고 항공 MRO도 사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이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그리고 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남부 내륙 철도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전 공무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미래 경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